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중국 로봇 산업에 대한 최신 동향과 전망입니다. 산업용 로봇부터 서비스 로봇, 심지어 휴머노이드까지 중국이 정말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중국 로봇 기술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목표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걸 뽑아서 여러분이 좀 큰 그림을 이해하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에서 질, 그리고 대중화로 가는 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산업용 로봇 분야부터 좀 보죠. 중국 공장 내에 가동 중인 로봇이 175만 대 이상이라고 해요. 와, 세계 1위. 네, 압도적인 숫자죠. 그리고 2023년 신규 설치 대수만 해도 전 세계의 절반, 51%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게다가 그 자국 브랜드 점유율 있잖아요. 네, 이것도 2020년에는 한 30%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47%까지 확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질적인 변화가 뚜렷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아, 그 작업자 1만 명당 로봇 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470대로 독일을 제치고 벌써 세계 3위까지 올라왔어요. 와, 독일을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로봇 수가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핵심 부품 국산화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핵심 부품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네, 뭐 감속기라든지 서버모터 같은 것들, 로봇의 아주 정밀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들이죠. 이걸 14채 5개년 계획에서 국산화율 70% 목표를 딱 세우고 70%나요? 네, 정부랑 지방정부가 합쳐서 1조 위안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80조 원이 넘는 그런 펀드를 조성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와, 180조. 정말 엄청난 투자네요. 이게 단순히 기술 자립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군요. 그렇죠. 뭐 비용 절감이나 공급망 안정은 물론이고 기술 자체를 내재화해서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봐야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서비스 로봇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쪽 성장세는 더 놀랍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초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뭐 35.7%나 증가했다 이런 보고도 있었고요. 산업용 로봇 증가율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와, 35%. 특히 그 레벨 4 수준의 라스트 마일 자율 배송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리바바의 샤오말리 이게 여러 도시에서 실제 도로주행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또 네오릭스라는 회사는 벌써 2만 대 이상 주문을 확보해서 양산에 들어갔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한 시범 운영을 넘어서서 실제 상업적인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아, 상업적 규모요? 네, 여러 도시에서 그 L4 차량들이 배치되고 공도주행 허가를 받았다는 건 기술적 성숙도도 그렇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규제 환경도 같이 가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기술과 제도가 함께 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중국의 그 거대한 내수 시장이 딱 결합되면 서비스 로봇 생태계가 정말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무서운 속도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로 가보죠. 네, 휴머노이드.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유니트리의 H1 모델이 최고 시속 7.38mph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하고 더 놀라운 건 연말까지 가격을 1만 달러대,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초반대로 맞추겠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네, 그 가격 목표가 정말 파격적이죠. 1,000만 원대 휴머노이드라니? 프리의 인텔리전스도 첫 양산 모델 공개하고 선주문 시작했고 샤오미나 유비테크 로봇은 실제 제조 현장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전략이요? 어떤? 일단 저렴한 비용,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그 강력한 공급망, 이걸 활용해서 하드웨어를 먼저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걸 전 세계적으로 쫙 보급하려는 거죠. 아, 하드웨어를 먼저 깔고 본다. 그렇죠. 유니트리의 그 가격 목표라든지 프리의 양산 시작, 이게 딱 그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동시에 군사나 산업용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기반의 제어 소프트웨어 연구도 같이 하면서 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져가려는 거군요. 네, 물론 뭐 아직은 소프트웨어나 AI 제어 기술에서는 좀 격차가 있다는 평가가 많지만
하드웨어를 먼저 보급하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일리가 있네요. 이런 자동화, 지능화 흐름이 이제 땅 위를 넘어서 하늘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늘도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민간 드론 시장은 이미 DJI가 70% 이상 꽉 잡고 있고 이걸 뭐 다들 아실 테고 근데 이항이라는 회사 EH216S 이게 세계 최초로 조종사 없는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기 3종 인증을 다 받고 상업 비행까지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게 정말 대단한 성과죠. 사람을 태우고 조종사 없이 날아다니는 비행체가 실제로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와, 진짜 SF 영화 같아요. 의료 분야에서도 국산 수술 로봇 투메스피가 다빈치의 독점 구조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우주정거장에서 쓰는 로봇팔 운영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국방 분야에서 연구 중인 이른바 로봇용 GPT 같은 첨단 기술 개발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정말 다방면이네요. 네, 다만 이제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EU 쪽에서 안보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또 데이터 보안 이슈 같은 것들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아, 그런 외부적인 제약도 있군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성능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아니면 핵심 부품의 정밀도 또 수명 같은 내구성 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하고 좀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이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네, 종합적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중국 로봇 산업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대 생산량 확보 2단계를 지나서 기술 고도화 단계 그리고 가격 대중화 단계로 아주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 질, 대중화. 네, 저비용으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하고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는 분명히 강력한 기회 요인이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 격차나 국제사회의 규제는 또 분명한 위험 요인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향후 한 2, 3년 내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정도에는 수백 대 규모의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공장이나 물류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소득되나요? 그렇게 빨리요? 네. 그리고 라스트 마일 엘사 자율 배송의 상용화와 함께 이 두 분야가 앞으로 중국 로봇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배송 로봇이 중국 로봇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핵심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 중국 로봇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기술과 시장 동향 속에서 핵심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 중국이 지금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하드웨어 대량 생산 능력에 더해서 현재 약점으로 지적되는 고성능 소프트웨어라든지 AI 제어 알고리즘 분야의 격차까지 성공적으로 메우게 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기술 지형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새로운 기회나 도전 혹은 어쩌면 새로운 의존성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